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. 또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.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오늘 또 저희가 파월 청문회를 소화해가는 시장이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이기는 합니다.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또 나왔는데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, 대표님? 네,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몇 번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. 근데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 비둘기적인 행동과 그다음에 말까지 비둘기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물가를 좀 과하게 올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가 안정에 좀 실패할 수 있어서 말은 좀 매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대 인플레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기대 인플레가 치솟기 시작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실제 물가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낳아요. 그래서 이 계속 발언을 매파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기대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. 근데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크게 치솟다 보니 파월이 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. 이게 기대 인플레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잠잠한 상황이었으면 파월이 이 정도까지 매파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대 인플레가 치솟고 있다라는 점, 그게 실제 물가로 좀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관세 이슈가 계속 있는 한은 기대 인플레라든지 시장 불안성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월 역시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, 그리고 3월이나 5월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6월 달 해가지고 한 여름께에 기준금리 결정하는 달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때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그쯤에는 이 관세라는 게 시장에 어떻게 타격을 주는지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다 판단이 결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작년 연말에 소비 특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사실 그 특수가 없어지는 시기거든요. 그 정도 되면. 그래서 연말 특수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지표나 경기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선방하고 있지 않네? 좀 별로 좋지 않네?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위축된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도 좀 잠잠해질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인하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지금 현재 파월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.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으니 그런 업종들은 지금부터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올해 중순까지 삼아보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라 그로 인해 충격이 크다라고 우리가 풀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. 조금 다른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 측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한국은행 측에서 어떤 시나리오 좀 나올 수 있을까요, 대표님? 네,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너무 막심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낮은 경제 성장을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동결의 무게가 강하게 실리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3, 6, 9, 12월은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달이기 때문에 한 이번 달 2월까지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. 그래서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3월 달에 미국이 또 동결을 만약에 하게 되면 4월 그리고 또 5월 미국 기준금리 기준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동결로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한 4월 내지 5월까지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
예상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국내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?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들을 시장이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금 쪽으로의 시세가 좀 몰렸습니다. 이런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죠. 금에 관한 수요는 이런 기조를 봤을 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까요, 대표님? 네, 저는 이제 금 가격은 당분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, 떨어질 것이다 예측보다 중요한 게 현재 금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,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건 그걸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저는 금을 투자한다는 관점보다 그걸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. 이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안전자산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을 어느 정도 불안하게 보는 심리도 있다.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있고요. 그 불안하게 보는 심리는 연준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를 좀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하도 지금 못하는 상황. 근데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장기화되게 됐을 때 시장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게 작게 오냐 크게 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딜레이되고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충격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. 그래서 그걸 대비한 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이 한번 전 세계가 한 번쯤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. 그걸 대비한 현금이 한 저는 50% 정도는 꼭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